저는 더 이상 10조 기업 상속녀가 아닙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재벌 이바노프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가족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연간 수입 수천억 원, 모스크바 최고급 펜트하우스, 프라이빗 투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8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저는 단 하나의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카티아 씨, 정말 가족과 절연하시는 겁니까? 이바노프 그룹의 후계자가 왜 한국으로 가시는 거죠?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바노프가와의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속권도 포기하시는 건가요? 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차가운 집의 딸이 아니에요. 제가 찾은 진짜 가족이 한국에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니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카티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아니요, 아버지. 전 가야 해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기나 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진짜 행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틀 전, 영하 30도의 모스크바. 저는 회사 순시를 나갔다가 우연히 가스 공급이 중단된 서민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됐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한 청년이 저희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보안팀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전 차에서 내렸어요. 무슨 일이죠? 가스비를 못 내서 끊겼는데 할머니가. 제발요. 저는 그를 따라 5층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든이 넘은 노부부가 담요를 덮고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전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스 공급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오늘 무단으로 가스 공급을 재개했다며? 네.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었어요. 하티야, 그들이 돈을 안 낸 거야. 비즈니스는 자선 사업이 아니야. 하지만 영하 30도예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넌 아직 어리구나. 어리다고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게 어른의 생각인가요? 그래. 돈이 중요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배운 건 사람을 숫자로 보는 법뿐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전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 제게 준 이순자 할머니의 편지였죠. 우리 러시아 딸, 힘들면 언제든 와. 여기는 항상 내 집이야. 다음 날 아침, 크렘린이 보이는 100층 펜트하우스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티야, 어제 일은 잊어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잊으라고요?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건 그들의 선택이야. 돈을 낼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요? 한 달 연금이 우리 하루 식비보다 적은 사람들한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카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그들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너무 많고 그들이 가진 건 너무 적어요. 그게 세상이야. 오빠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지. 전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실, 수십억 원짜리 그림들, 황금으로 만든 장식품들.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돈과 권력만 아는 사람들이? 카티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알아? 누구를 위해서요? 설마 저희를 위해서라고 하실 건 아니겠죠? 그래, 너희를 위해서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라고요?
전 웃음이 나왔어요. 전 한국에서 훨씬 가난하게 살 때가 더 행복했어요. 뭐라고? 3년 전, 부산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낼 때요.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지만, 그곳엔 진짜 가족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 되죠. 그때 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한국 할머니가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넣은 거로군. 이상한 생각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3년 전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알록달록한 집들이 층층이 쌓인 그곳에서의 첫날이 떠올랐어요. 어머, 러시아에서 온 학생이구나. 어서 와, 춥지?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 본 저를 마치 손녀처럼 반겨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티아라고 합니다. 카티아? 예쁜 이름이네. 근데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먹고 다니니?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저를 우리 러시아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엔 좁은 방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온수도 항상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작은 방이 제 진짜 방처럼 느껴졌거든요. 카티아야, 김치 먹어봤어? 아니요, 처음 봐요. 한번 먹어봐. 처음엔 맵지만 계속 먹으면 맛있어. 할머니가 주신 김치를 처음 먹고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우유를 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그게 시작이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 한국의 마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를 신기하게 보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러시아 아가씨가 여기서 뭐해? 공부하러 왔어요. 어머, 기특하네. 밥은 잘 먹고 다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그 질문. 밥은 먹었니?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제 끼니를 걱정해 주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였어요. 가족이 없는 저를 위해 할머니가 차례상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우리 러시아 딸도 같이 절해야지. 저도요? 그럼, 넌 우리 가족이야. 난생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절을 했어요. 서툴렀지만 할머니와 동네 분들이 다 같이 웃으며 가르쳐 주셨죠. 그날 전 울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현실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감옥에 있을 수 없다고.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할머니가 주신 편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진들만 챙겼습니다. 금고에 있던 현금 조금과 여권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충직한 집사 미하일이 서 있었어요. 아가씨, 정말 가시는 겁니까? 네, 미하일. 전 가야 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차 키를 건네줬어요. 공항까지는 제가 모셔다 드리죠. 이 정도는 해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미하일.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사실 전 아가씨가 부러웠습니다. 제가요? 네.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 평생 이 집안에서만 살았는데, 아가씨는 진짜 삶이 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하일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제 비상금입니다. 많지 않지만, 미하일,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발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자유입니다. 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가는 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카티아예요. 이제 집으로 가요. 진짜 집으로. 9시간의 비행 끝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한국. 공항을 나서자 훈훈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모스크바의 칼바람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택시를 타고 감천문화마을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가씨, 외국인이신가 봐요? 감천문화마을 구경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이요? 거기 사세요? 네, 제 가족이 거기 있어요. 기사님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백미러로 봤지만 전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저 모퉁이 구멍가게 항상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골목 끝에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카티야.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러시아 딸, 이제 집에 왔구나. 할머니. 전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 이제 여기서 살래요. 영원히요. 그래, 그래. 우리 딸, 이제 어디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나오셨어요. 어머, 진짜 카티아네. 우리 러시아 딸이 왔어. 얼굴이 더 예뻐졌네. 그 따뜻한 환영 속에서 전 확신했어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라는 걸.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자, 먼저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할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이끄셨어요. 3년 전과 똑같은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기억하는구나? 내가 제일 좋아했잖아.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죠.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왜 울어? 우리 딸?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거기서. 그제서야 저는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막을 수 없었어요. 차가운 집, 돈만 아는 가족, 그리고 얼어 죽어가던 사람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아. 할머니, 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내 방도 그대로 있어. 가서 짐 풀어. 제 방은 정말 그대로였어요. 작은 싱글 침대, 낡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한국 지도. 3년 전 제가 한글을 공부하며 붙여놓은 메모지들도 그대로였죠. 할머니가 매일 청소하셨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하시면서 뒤따라온 영숙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러시아 딸이 언제 오나 하고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카티아 온다고 해서 반찬 좀 했어. 나도 전 부쳤어. 우리 딸 좋아하는 잡채도 했지. 어느새 작은 마당이 잔치 분위기가 됐어요. 막걸리도 한 잔씩 돌리시며 다들 제게 질문을 쏟아내셨죠. 러시아는 진짜 춥다며? 거기서 뭐 하고 살았어? 남자친구는 있고? 그런데 신기했어요. 아무도 제가 재벌집 딸이라는 걸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우리 러시아 딸이 돌아온 게 반가울 뿐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카티아야, 이제 한국에서 뭐 하고 살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옆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다음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났어요. 어머, 카티아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도와드리려고요. 그래? 그럼 시장 같이 갈래? 자갈치 시장으로 가는 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3년 전엔 그저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이곳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죠. 순자 아줌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 응, 우리 딸하고 왔어. 딸? 어머, 러시아 아가씨. 시장 상인들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얼굴은 더 예뻐졌네. 한국말도 늘었겠지? 네, 조금 늘었어요. 제가 한국말로 대답하자 다들 놀라셨어요. 와, 진짜 늘었네. 거의 한국 사람 다 됐어. 시장을 돌며 할머니는 저에게 물건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생선은 눈이 맑아야 해. 그리고 비늘이 반짝반짝해야 싱싱한 거야. 네, 할머니. 채소는 색이 선명하고 단단해야 해. 이렇게 만져봐. 하나하나 배우는 게 재미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하인들이 다 해주던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하니까 더 의미 있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계셨어요. 카티아도 왔네. 같이 앉아. 다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콩을 다듬는 분, 멸치를 고르는 분, 파를 다듬는 분. 이게 뭐예요? 내일 마을 잔치가 있어서 준비하는 거야.
카티아도 해볼래? 전 멸치 고르는 일을 맡았어요. 작은 멸치들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하네. 우리 러시아 딸 손재주가 있어. 다 같이 일하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러시아 대저택의 거대한 거실보다 이 작은 마당이 훨씬 따뜻했죠. 참, 카티아야. 내일 마을 잔치에 내 환영회도 같이 하자. 제 환영회요? 그럼, 우리 마을 식구가 돌아왔는데 환영해야지. 그날 오후,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벽화가 그려진 좁은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집들,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 카티아 왔다며? 어서 와. 차 한잔하고 가. 우리 가게도 들러. 모든 분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마치 오래 떠났던 가족이 돌아온 것처럼. 저녁에 할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그게 정이야. 정. 서로 기대고 사는 거지. 정. 그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이야. 내가 찾던 게 이거 아니니? 네, 맞아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도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상에 녹아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부침개 가게를 준비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카티아야, 파전 반죽 좀 만들어 볼래? 네, 어떻게 해요? 밀가루랑 물이랑 계란. 이렇게 섞어. 처음엔 반죽이 너무 되직하거나 너무 묽어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죠.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며칠 후엔 제법 그럴듯한 파전을 부칠 수 있게 됐어요. 와, 카티아가 부친 파전이래. 러시아 아가씨가 파전을 부쳐?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사가셨어요. 특히 러시아 아가씨가 만든 파전이라고 하면 더 잘 팔렸죠. 맛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경로당에 가요. 거기서 한국어도 더 배우고 화투도 배웠죠. 카티야, 이건 고돌이야. 고돌이? 그래. 이 세 개를 모으면 되는 거야.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할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을 듣는 게 즐거웠죠. 어머, 카티아가 또 이겼네. 우리 러시아 딸 머리가 좋아. 저녁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일 드라마였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점점 빠져들었죠. 저 여자가 왜 저래요? 시어머니가 구박해서 그래. 러시아엔 저런 시어머니 없어요. 없어? 좋겠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가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러시아에서 오는 메시지들 때문이었죠. 카티야, 제발 연락해라. 내 계좌를 동결시킬 거야.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끄고 할머니 옆에 앉았죠.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여기 있는 게 꿈 같아서요. 꿈이 아니야. 이게 진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야. 어느 날 러시아 뉴스를 봤어요.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죠. 딸은 잠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거짓말. 아버지는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상관없어요. 정말이었어요. 그 차가운 세계는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결국 그 일이 터졌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러시아 이바노프 그룹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집 작은 TV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오늘부로 카티아 이바노프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절연 선언을 할 줄은. 상속권도 모두 박탈하며 러시아 국적도 취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카티아야,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서운해서가 아니라 서글퍼서였죠. 아버지는 끝까지 딸보다 체면과 돈을 선택한 거였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들 뉴스를 보신 모양이었죠. 어머, 저게 무슨 아버지야. 자식을 저렇게 버리다니.
카티아야,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때 영숙 아주머니가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이거 마을 사람들이 모은 거야.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너 이제 돈도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아니에요. 전 못 받아요. 왜 못 받아?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지. 가족.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너 이제 한국 사람 되면 되잖아. 미선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 귀화하면 돼. 근데 그게 쉬운가? 어려워도 방법은 있을 거야.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기로. 할머니, 저 한국 국적 받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영원히. 다음 날부터 귀화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여러 조건이 있었죠. 5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생계유지 능력도 있어야 해요. 생계유지 능력이요? 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막막했어요. 체류 자격도 애매하고 돈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죠. 일단 한국어부터 완벽하게 배워야겠어요. 그래. 하나씩 차근차근 하자. 할머니와 동네 분들이 저희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죠. 이건 정이야. 제일 중요한 단어지. 정. 그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야. 2달이 지나자 제 한국어 실력이 더욱 늘었어요. 특히 부산 사투리까지 배우니 동네 분들이 놀라셨죠. 야, 카티야 완전 부산 사람 다 됐네. 와이라노. 맞제? 하, 그래, 맞다. 이제 가게에서도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아줌마, 오늘 파전이 기가 막히네. 우리 카티아가 부친 거라 해. 맛있제? 어머, 러시아 아가씨가? 대단하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눈치라는 게 신기했죠. 카티아야, 한국에서는 눈치가 중요해. 눈치가 뭐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 마음을 읽는 거야. 러시아에서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보통인데 한국에서는 돌려 말하는 법도 배웠어요. 이거 좀 짜지 않아요? 대신 간이 좀 세네요. 이거 싫어요. 대신 다음에 먹을게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티야, 러시아어 과외 해볼 생각 없어? 영숙 아주머니의 아들이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다고 했어요. 과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원어민인데. 이렇게 첫 학생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러시아어를 가르치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 김민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카티아예요. 민준은 22살 대학생이었어요.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서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했죠. 도스토예프스키 원서로 읽고 싶어요. 와, 대단해요. 저도 도스토예프스키 좋아해요. 수업은 즐거웠어요.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죠. 민준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거든요. 러시아랑 한국이랑 비슷한 점도 많아요. 어떤 점이요? 정이 많다는 거?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맞아요. 러시아 사람들도 원래는 정이 많아요. 단지 제 가족이 특별했을 뿐이죠. 과외비로 받은 돈은 적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제가 번 첫 수입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제가 번 돈이에요. 할머니 용돈으로 쓰세요. 아이고, 우리 딸이 돈을 벌었네. 할머니는 감격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죠. 입소문이 나서 학생이 1명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1명. 3달 만에 5명의 학생이 생겼죠. 카티아 선생님 최고예요. 진짜 러시아 사람한테 배우니까 다르네요. 이제 일주일에 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됐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생활비 정도는 충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에 더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그래? 어떻게 해야 하니? 급히 알아보니 여러 방법이 있었어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하지만 각각 조건이 까다로웠죠. 일단 대학에 입학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 공부도 하고 비자도 해결하고. 그때 통장님이 오셨어요. 카티아 씨, 한국 대학 입학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온 동네가 다 알지. 우리가 도와줄게. 동네 분들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주셨어요. 대학 입학 서류 준비하는 거 도와줄게. 입학금은 우리가 조금씩 보태주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가족인데 당연하지. 부산의 한 대학 한국어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었거든요. 왜 한국어학과에 지원하셨나요?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었어요.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이 이미 뛰어난데요. 부산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흥미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감천문화마을에 산다고요? 네. 거기가 제 집이에요. 제 가족들이 있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에요. 카티아 합격.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정말요? 정말 합격이에요? 그럼 여기 봐, 합격.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리 러시아 딸이 대학생이 됐어. 축하해, 카티아. 이제 비자 걱정 없겠네. 그날 밤 할머니와 둘이 앉아 소주를 한잔 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뭘 감사해. 내가 잘해서 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랑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그게 가족이지. 서로 돕고 사는 거. 네. 이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학생 비자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수업을 들으며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했고, 동시에 러시아어 과외도 계속했죠. 선생님, 러시아 문화도 알려주세요. 좋아요. 오늘은 러시아 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학생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새 저는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카티아 씨, 러시아어 강의 보조해 주실 수 있어요?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원어민이시고 한국어도 잘하시니까 완벽하죠. 이렇게 대학에서 TA 자리를 얻게 됐어요. 적은 월급이지만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죠. 러시아어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언어를 가르치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선생님, 러시아 문화도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러시아 차 문화에 대해 학생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뿌듯했어요. 과외 학생도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는 기업체 직원들도 가르치게 됐죠. 러시아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데 기본 회화라도 배우고 싶어요. 비즈니스 러시아어는 이렇게. 어느새 저는 부산에서 꽤 알려진 러시아어 선생님이 됐어요. 수입도 안정적이 됐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이번 달 생활비요. 아이고, 우리 딸이 돈을 잘 버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죠. 대학에 다니며 맞은 첫 추석이 다가왔어요. 3년 전 교환학생 시절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추석이었죠. 카티아야, 추석에 러시아 가니? 아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지내자.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추석 전날, 온 동네가 바빠졌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었죠. 카티아도 송편 빚어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소를 넣고, 제가 만든 송편은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다들 격려해 주셨죠. 첫 번째 치고 잘했어. 연습하면 늘어. 추석 당일, 할머니는 저에게 한복을 내미셨어요. 이거 입어봐. 한복이요? 그래. 우리 딸도 한복 입고 차례 지내야지. 분홍색 저고리와 노란 치마. 거울을 보니 정말 한국 사람 같았어요. 차례상 앞에 모두 모였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카티아도 이제 가족이니까 같이 절하자. 제가요? 그럼. 넌 우리 막내딸이야. 눈물이 났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저라는 법을 배워서 어설프게나마 따라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사례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카티아야, 러시아에도 이런 명절 있어? 비슷한 건 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지는 않아요. 가족이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날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다 제게 세뱃돈도 주셨거든요. 아니에요. 저 어른인데. 우리한테는 아직 아이야. 바다. 따뜻한 정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저녁에는 다 같이 강강술래도 했어요.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데 정말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할머니가 제게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보물이야. 이제 내 거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거. 가족한테 주는 거야. 우리 딸이니까. 대학 2학년이 되던 봄,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카티아 선생님, 러시아 문화 강좌 개설하실 생각 없으세요? 한 문화센터에서 제안이 왔어요. 문화 강좌요? 네, 요즘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알고 싶어 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러시아 문화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문화원이요? 네, 언어도 가르치고, 요리도 배우고, 영화도 보고, 진짜 러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요. 집에 와서 할머니께 이야기했더니 적극 찬성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딸이 사업가가 되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공간을 임대하고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때 민준이 제안했어요. 누나, 크라우드 펀딩 해보는 거 어때요? 크라우드 펀딩? 사람들한테 소액 투자를 받는 거예요. 요즘 많이 해요. 민준이 도와줘서 펀딩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부산 최초 러시아 문화원, 함께 만들어요. 제 스토리도 솔직하게 썼어요. 러시아 재벌가를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이야기를.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목표 금액 3천만 원이 일주일 만에 달성됐어요. 할머니, 됐어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봐라,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니까. 작은 공간을 임대하고 러시아 문화원을 열었어요. 개원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펀딩에 참여한 분들, 재학생들, 그리고 동네 분들까지. 축하해요, 카티아. 드디어 사장님이 됐네. 작지만 제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어요. 문화원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진짜 러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러시아 재벌가 출신이 부산에서 문화원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건 솔직히 언론 노출이 부담스러웠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우리 딸 이야기 들으려고 오셨어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숨길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러시아 재벌녀, 한국서 제2의 인생. 차가운 황금을 버리고 따뜻한 정을 택하다. 갑자기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일부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진짜 재벌 맞아? 언론 플레이 아니야?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댓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절 의심해요.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카티아 이바노프 씨, 대사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대사관에 갔어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전 돌아갈 생각 없어요. 러시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바노프 그룹은 국가 기관 산업이니까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대사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읽어보시죠. 편지에는 차가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거부하면 러시아 국적을 박탈하겠다. 전 상관없어요. 한국인이 될 거니까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 여기가 좋아요.
언론 보도 이후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러시아 이바노프 그룹 딸의 모든 자산 동결, 한국 정부, 러시아 재벌녀 체류 문제 검토, 학생 비자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또 비자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더 큰 문제는 문화원 운영이었어요. 카티아 씨,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일부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성공시킬게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때 동네 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돕겠어. 러시아 요리 배워서 카페에서 팔자. 맞아. 피로시키 만들어서 팔면 되지.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러시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르시예요? 그래요. 할머니, 비트가 들어가서 빨간색이에요. 어머, 맛있네. 문화원이 동네 사랑방이 됐어요. 낮에는 러시아어 수업, 저녁에는 요리 교실. 이런 게 진짜 문화 교류지.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어요. 특별기와 신청을 해보시죠.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정말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해요.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대학 3학년 겨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카티아, 강남의 한 호텔 로비. 4년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왜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러 왔다. 돌아와라. 싫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하면 100억을 주겠다. 100억이요? 그래, 100억이다. 그 돈이면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100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문화원도 크게 만들 수 있고 할머니께도 좋은 집을 사드릴 수 있을 텐데. 단, 조건이 있다. 뭔데요? 다시는 이바노프 가문과 연을 주장하지 말고 언론에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러시아 국적은 포기해라. 웃음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네요. 뭐라고?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카티아. 그리고 러시아 국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한국인이 될 거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후회할 거다. 아니요. 전 이미 행복해요. 전 일어섰어요. 아버지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호텔을 나와 감천문화마을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딸, 힘들었지? 할머니, 잘했어. 돈이 다가 아니야. 그날 밤, 동네 분들이 다 모였어요. 100억을 거절했다고? 미쳤구나. 아니야, 잘한 거야. 맞아. 돈이 다가 아니지. 다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우리가 100억은 없어도 정은 있잖아. 그래. 우리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 따뜻한 말들이 100억보다 값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간 후, 전 결심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로 한국인이 될래요. 그래. 좋은 결정이야. 특별기와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만들었죠. 한국 사회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문화원 운영 실적, 봉사활동 내역 추천서. 특히 추천서가 인상적이었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써주셨거든요. 카티아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다리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인입니다. 교수님들도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학생. 러시아어 교육에 헌신적으로 기여. 서류를 제출하던 날 떨렸어요. 결과는 6개월 후에 나옵니다. 6개월이나요? 네. 심사가 까다로워서요. 기다리는 동안 더 열심히 살았어요. 문화원도 확장하고 봉사활동도 늘렸죠. 러시아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대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거예요. 러시아 재벌 상속권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카티아 씨의 귀화를 허가해주세요. 청원 내용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한국인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어요. 이틀 만에 30만 명.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었죠. 할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어요. 진정한 한국인의 자격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카티아 씨 같은 분이 한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100만 시민이 지지하는 특별기와 정부도 반응했어요. 국민 여론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부산시장님이 직접 문화원을 방문하신 거예요. 카티아 씨,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부산 홍보대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귀화 심사를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카티아, 나다. 아버지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내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네. 사실 난 자랑스럽다.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절 자랑스러워한다니. 내가 옳았어.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 아버지, 최근에 큰 병을 앓았다. 그때 깨달았어. 곁에 진짜 사람이 없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지고 한참을 울었어요. 4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진심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러시아에서 소포가 왔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제게 남기고 싶어 했던 물건들이었죠. 딸아, 내 길을 가거라. 엄마는 늘 내 편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던 거였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카티아 이바노프 씨의 특별 귀화가 승인되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네, 축하합니다. 이제 한국인이 되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한국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예 카테리나로 하고 싶어요. 강예 카테리나. 좋은 이름이네요. 강은 할머니 성을 따온 거예요. 할머니가 제안하셨거든요. 우리 성을 써. 진짜 가족이니까. 주민등록증을 받는 날, 온 동네가 축제였어요. 우리 카티아가 진짜 한국인이 됐어. 이제 강예 카테리나야. 축하해. 할머니는 제 주민등록증을 보고 또 우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구나. 네, 할머니. 이제 진짜 한국인이에요. 그날 밤,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셨죠. 강예 카테리나 씨, 축하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야. 부산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야.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식으로 러시아 문화원 원장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강예 카테리나입니다. 문화원은 부산의 명소가 됐죠. 러시아어를 배우려는 학생들, 러시아 문화를 경험하려는 사람들로 늘 북적여요. 원장님, 오늘 보르시 수업이 있죠? 네. 할머니들이 오시면 시작할게요. 그래요. 할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러시아 요리 선생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러시아 요리를 가르치는 날이 올 줄이야. 카티아가 잘 가르쳐줘서지. 문화원 2층에는 작은 카페도 만들었어요. 바부시카의 부엌. 러시아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매일 저녁 6시. 전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뭘, 재미있는데. 이제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카티아야, 아니 예카테리나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창밖으로 감천문화마을의 야경이 보여요. 알록달록한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따뜻한 불빛들.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제가 선택한 제 마음의 고향.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곳. 정으로 하나 되는 곳. 이곳에서 전 진짜 부자가 됐어요. 지금까지 강예 카테리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러시아의 황금 궁전을 떠나 따뜻한 한국의 품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은 한 여성의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거부하고 감천문화마을의 작은 방을 선택한 그녀.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혈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끈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에 있다는 것. 강예 카테리나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지금도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는 러시아 문화원의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늘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인으로, 진짜 부산 사람으로, 그리고 진짜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